는 좀 이해가 돼요. 자, 이거 우리말인데 주어가 네. 우리말 보다라는 이런 동사 있잖아요. 네. 보다가. 근데 얘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원형. 그쵸?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장에서 저 보다라고 쓰이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어디서는 보는 것, 봤던 이렇게 뭔가 변형돼서 쓰이는 게 훨씬 많지 않아요? 그쵸? 그쵸? 사실 보다 이거 문장보다는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단어보다는 이렇게 변형돼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그러면 우리말로 관점에서 보다는 동사고 단순히 보는 것 이거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았던 이런 거는 뭐 볼 영화 봤던 영화 이렇게 얘는 또 형용사란 말이죠. 그리고 보는데 보아서는 이거는 뭐 보길 원한다 보는데 재밌다 보아서 좋다 그치 얘는 또 부사란 말이야. 즉 동사가 우리말에서도 명형부로 이렇게 바꿔서 쓰이죠. 영어에서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투부정사예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영어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동사를 막 바꿔주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로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만들기도 하고 부사처럼 만들기도 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사를 명형부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알겠죠? 네. 이해 안 되면 질문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란 뭐냐 하면 투부정사란 이름이 이게 한자거든. 안일 부자에 정할 정자. 아까는 너 방금 이거 한자 읽으려고 했지? 알았어. 너 똑똑해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는 역할이 없어.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서. 즉 문장에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그런 애고요. 형태는 여기 있듯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이 있긴 하지만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예요. 투를 만나서 얘는 명사가 됐을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됐을 수도 있고 부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즉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투부정사를 왜 배운다고요? 이렇게 동사를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로 나타내려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면은 아주 영작할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 좀 점검해 볼게. 우선 주역스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가 어디죠? 맨 앞. 또 하고 NT는 자, 명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명사 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명사는 주로 해석이 딱 떨어지죠. 그쵸? 딱딱 떨어져. 뭔가 형용사처럼 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명사 자체는 해석이. 알겠죠? 자, 주역 형용사 역할은 뭐지? 형용사가 명사를 그쵸. 더 명사 수식.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형용사. 어디에 들어가죠? 형용사는 또? 문장에서? 그냥 명사. 맞아요. 그 명사 앞에 가는 게 이 명사 수식의 역할이고요. 형용사가 보어에 들어가죠. 목적어랑 주어는 형용사 못 들어가요. 알겠죠? I am happy. 그때 happy가 보어잖아. 그쵸? 그리고 행복한이랑 형용사.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대표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부사는 뭐예요? 부사 역할이 뭐야? 뭘 동사였나? 명사 빼고 다 수식.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나머지 명사 빼고 나머지는 부사가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명사의 위치는 주목부, 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투부정사 이 전 단계에 배우는 것들이거든. 이제 품사 뭐 이럴 때.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보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에 살펴볼게요.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려고 우리가 배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명사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자, 런은 동사잖아. 그냥 배우다. 근데 얘가 to가 붙어. 그 투부정사로 바뀌어. 그러면 해석이 배우는 것, 배우기 이렇게 명사처럼 바뀌어요. 오케이? 쉽죠? 그렇죠? 영작하기 쉽죠? 배우는 것. 쓰면 너무 막막하잖아. 투부정사로만 이렇게 쓰면은 명사가 된다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명사의 위치는 주목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투부정사가 주어에 들어간 것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무슨 뜻이죠? 약간 모르는 단어 혹시 있어요? forgive가 용서해주. 맞아요. 용서하는 곳은 있는 것. 있는 것을 means 해줘야지. 있는 것을 뜻하는. 맞아. 용서한다는 것은 즉 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대. 그냥 다 용서해주는 거는 그냥 우리 깔끔하게 다 없던 일을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지금 forgive거든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means가 동사란 말이죠. 그럼 주어는 명사 자리라며. 내가 명사에 포기하는 것 이거로 내가 영작을 할 거야. 근데 이 안에 포기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난 지금 명사처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to forgive means to forget. 용서하는 것은 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작해주면 되고요. 밑에 문장 해석해볼까요?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맞아. 방금 주어가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쵸? 것은. 유지하는 것은. 그럼 이 안에 유지하다라는 동사가 또 들어갔죠. 그쵸? 동사를 또 명사처럼 써야 되네. 그래서 투부정사로 쓴 거고. 그쵸? 그리고 명사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 해석할 때 주어 자리는 은는이가로 해석을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을 좋은 건강 유지하는 것은요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고 투부정사 동사를 명사처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사실 주어가 지금 이만큼인데 너무 길잖아요. 영어는 주어가 길면은 좀 어색하게 판단을 해서 이럴 거면은 사실 뒤로 빼거든요. 뒤로 빼요. 그러면은 앞에 자리가 비겠지. 그때 이 it이라는 애를 대신 넣어줘.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하냐면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요 얘를 뒤로 빼고 앞에 it이라는 가짜 주어 가주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는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주어라고 합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어에 it이 있으면은 뒤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뒤에 진짜 주어들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 자, 그래서 이때도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문장이 끝나요. 그 때문에 뒤를 봐. 근데 투부정사가 있네? 그럼 여기를 은는이가처럼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주어에 온 투부정사를 보고 있고요. 자, 밑에 별표 좀 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일단 주어로 나오면 이건 어법 출제 포인트인데요. 동사는 반드시 여기 있듯이 단수로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앞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있으면 주어로 딱 버티고 있으면 뭐 복수명사가 뭐 30개든 40개든 상관없이 일단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받아주세요. 알겠죠? 단수. 투부정사가 주어면 동사 단수예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너무 길면 뒤로 빼요. 빼고 맨 앞에는 가주어를 쓴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걸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죠? 잘 이해되나요, 근데? 네. 자, 부어보겠습니다. My plan is to learn to swim. 주역수 이거 해석. My plan is to learn. 내 계획은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거. 맞아.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도 수영하다, 배우다, 동사 두 개나 명사절에 써야 되네. 그쵸? 그래서 투부정사로 쓴 거죠. 요렇게. 그래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일단 보어가 필요한데요. 보어 자리에 동사를 지금 보어 자리에 명사처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쵸? 자, Ben's hobby is to watch a movie. 벤의 취미는요, 영화 보는 것이래요. 여기서도 영화 보는 것. 영화보다라는 동사를 또 명사처럼 써야 되네. 그래서 투부정사로 써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사를 명사처럼 만드는 투부정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목적어가 남았겠죠. 아마 여기서 네가 말한 그 뭐 ing 목적어 그게 아마 이 파트일 거예요.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I wanna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쵸? 그러면은 되기를 되다라는 동사를 또 명사처럼 써야 되네. 그래서 여기 to be 이렇게 온 거죠. 그쵸? 자, we need to buy some milk. 우리는 조금 약간의 우유를 사기를 원한다. 우유를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도 사다라는 동사를 지금 목적어 명사 자리에 써야 되네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알면은 아주 영작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 나오는 뭐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도 한 방에 이해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목적어일 경우에 주어랑 보어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이 목적어일 경우에는 사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즉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재에 또 정리가 되어 있긴 해. 그래서 그거 암기는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want, hope, need, agree, decide, promise, expect 이런 애들이 문장의 동사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로 목적어를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없지 뭐 enjoy, practice 뭐 이런 애들이 딱 문장의 동사로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걔는 투부정사를 가지지 못하는 동사들이거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따로 암기는 해줘야 되긴 해. 알겠죠? 근데 지금 알 거는 뭐냐면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이제 쓰일 때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동사에 따라서. 일단 요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I want to buy랑 I want buying을 비교해 놨어요. 얘는 투부정사고 얘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동명사라는 애거든. 근데 동명사는 지금 X 표시가 돼 있죠. 왜냐하면 want라는 동사는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써야 어법상 맞는 문장이 된다를 표시해 놓은 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투부정사가 명사를 쓸 때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동사에 따라서 자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형용사 로스팅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대표적인 역할은 여기 있듯이 명사 수식, 즉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면은 아, 얘 지금 형용사처럼 쓰였구나, 형용사 용법이구나 이렇게 분석해주면 돼요. 자, 예문을 볼까요? I have a lot of work.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have a lot of work to fin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가 문장의 주어, have가 동사. 나는 뭐가 있냐?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그럼 a lot of work가 일단은 문장의 목적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정도면 문장 다 끝났어요. 필요한 성분 다 있어요. 근데 밑에 예문 보니까 to do라는 애가 붙어서 해석이 나는 가지고 있다,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은 일이라는 것 자체는 명사거든. 근데 할이라는 요 한 글자가 뒤에 있는 명사의 의미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명사 꾸며주는 거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죠. 즉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자, 밑에 I have a lot. 이번엔 또 to finish라는 말이 또 붙었어. 그럼 해석이 끝낼 일이 많다예요. 끝낼 일. 그러면 이 일이라는 또 명사에 끝낼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끝낼은 끝나다, 마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사를 또 형용사처럼 써야 되니까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투부정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의미를 수식해주면은 이때는 형용사처럼 쓰였구나 이렇게 분석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Kathy need a dress. 캐시는요 필요해요. 드레스가요. 문장 끝났어요. 무슨 드레스냐? 입을 드레스가 필요하대. 그러면 드레스라는 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받아요. 그러면 입을이라는 말은 입다 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야 되죠. 동사를 또 형용사로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로 표현한 거. I have a ring. 반지가 있어요. 근데 무슨 반지냐면요 너에게 보여줄 반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반지라는 명사를 또 얘가 꾸며주고 이 보여줄이란 말 안에는 보여주다 동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하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명사를 의미로 꾸며주는 것처럼 될 때 그때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사를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부사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 주역스? 명사 빼고 다 수식. 즉 투부정사가 명사 빼고 다 수식하면 부사로 쓰였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 부사 자체는 문장에서 주어가 엄청 중요한 애라고 배웠어? 아니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라고 배웠어? 중요하지 않은 맞아, 없어도 되는 애요. 사실 부사는 그 부자가 그 부가 뭐 이렇게 뭔가 더하다 할 때 부자거든. 사실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즉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면 얘는 없어도 되는 애거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해석이 하나로 정해지진 않았어. 그냥 이 중에 말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돼. 왜냐? 부사니까요. 부사는 없어도 돼요. 문장에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말만 되면 돼.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맨 위에 거 이걸로 한 90%는 해석이 됩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뭐뭐 하기 위해. 일단 처음은 이걸로 해석을 시작하면 되고요. 이게 어색하다? 밑에 걸로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알겠죠? 자, 뭔 소리냐면 예문을 볼게요. 자, I go to supermarket. 나 슈퍼마켓에 갔대. 문장 끝이잖아. 근데 스낵 과자를 사러 갔대. 그쵸? 자, 과자를 사러 얘가 지금 의미가 어디로 붙나 보세요. 과자를 사러 갔다. 얘에 붙죠. 그쵸? 과자를 사러 슈퍼마켓이 아니라 과자를 사러 갔다. 동사에 붙죠. 동사 꾸며주는 품사가 뭐지? 동사 꾸며주는 품사? 부사지. 그럼 이 투부정사는 지금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 동사 의미 꾸며주니까. 그치? 뭐 사러 갔다. 사러니까는 이거는 사다라는 동사를 부사처럼 써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부사니까 해석을 이 중에서 어울리는 걸로 하면 되는데 사기 위해 갔다, 사러 갔다. 자연스럽죠? 그럼 끝 이렇게 하고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부사니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너무 대충 가르쳐주나?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다야.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밑에 거 해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다른 분은 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았죠? 알았죠? 내가 대충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표정이 너무 이건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라고. 자, she is so angry. 그녀는 화가 났대. To meet him. 그를 만나서 화가 났대.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사실 문장 또 끝났거든요.
근데 그를 만나서 화가 났다. 자, 이게 지금 의미가 어디 붙냐면 만나서 화가 났다. 여기 있는 이 angry 형용사에 지금 붙고 있어. 그럼 형용사 의미 꾸며주니까 얘도 이제 부사 역할이겠죠. 그럼 투부정사가 또 부사로 쓰였네. 그럼 해석을 이 중에 하나로 하면 되네. 근데 뭐뭐 하기 위해가 어색해. 지금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화났다. 어색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갖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그를 만나서 화가 났다. 자연스럽네. 그럼 이거네.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Tom must be foolish to say like that. 우선 마지막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 주열이? 톰은 speak English to say like 그것을 말하는데 톰은 바보 같다. 맞아. 바보 같다. 왜 바보 같을까? 저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럼 지금 읽어보세요. Tom 주어, must be 동사, foolish 보어 문장 끝났어. 근데 to가 또 나와서 얘는 지금 문장에 필요 없으니까 또 부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다니 foolish 바보 같다. 또 형용사에 붙네. 부사. 부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 자연스러운 거 고르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니 바보 같다. 자연스럽죠? 그럼 얘는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기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는 뭐냐?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 줄 때, 의미상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 줄 때는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일단 대표적으로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해석은 뭐 하기 위해. 그거부터 먼저 집어넣어. 그래서 해석되면 끝. 안 되면은 다른 걸로 말을 넣어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예문 연습 좀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거 되게 유명한 팝송 제목이에요. 너 태어나기 한 40년 전에 유명하던 노래일 거예요. 1971년. 맞아요, 그쯤. 나도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 태어나기 2년. 알았어. 또 TMI. 자, 스티비 원더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네. 그 가수의 대표곡이 I just called to say 나 전화했다. 너에게 I love you라고 말하기 위해.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방금 to say를 말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했죠? 이게 부사적 용법이에요.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To catch the last train. 마지막 열차를 잡기 위해서 We had to run all the way. all the way는 뭐 어쨌든 무조건 막 이런 뜻이거든. 어쨌든 무조건 달려야만 했대. 자, 잡기 위해죠. 그쵸. 마지막 열차 잡기 위해 우리는 달려야만 했다. 얘 지금 동사 의미에 가서 붙거든. 동사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부사 역할이네. 부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면은 끝나는데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I am glad to meet you. 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라는 겁니다. 너를 만나서 기뻐. 일로 가요, 의미가. 그럼 형용사 꾸며주니까는 부사. 그쵸? 자, we are sorry to hear that. 주야가 sorry가 미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 뭐 있지? sorry? 미안하다밖에 생각. 그래? sorry가 아까 미안하다라는 것도 쓰이긴 한데요. 죄송하다. 같은 말 아니야? 되게 유감이다라는 뜻이 있어. 유감이다. 의도치 않게 유감이다라는 뜻이 있거든. hear that. 나 그걸 들어서 너무 좀 유감이야 이런 뜻이거든. 여기 지금 sorry라는 형용사에 가서 의미가 붙고 있거든요. 형용사 꾸며주니까 얘도 부사 역할.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명사 빼고 나머지 꾸며주면은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우선 중간 정리. 제가 투부정사를 왜 배운다고 일단? 동사를 그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그러면 얘는 출발이 동사잖아요. 네. 동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자기 출신인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동사가 변한 거니까. 근데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주어랑 짝을 이루죠. 동사는. 그쵸? 자, 그래서 동사는 주어를 필요로 하죠. 항상. 즉 투부정사는 동사 출신이니까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동사였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는데 문장에 막 그렇다고 투부정사 주어를 쓰면 문장의 주어랑 이게 헷갈리잖아. 둘 다 주어니까. 그치?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주어는 뭔가 다른 표시를 좀 해줘야 돼. 그쵸? 자, 이제 예문으로 갈게요. Mother closed the window to sleep. 엄마가 창문을 닫았대. 주역이 우선 여기 to sleep 또 투부정사가 나왔네? 이때 투부정사는 명형 부중에 무슨 역할일까? 형용사? 그럼 얘가 지금 명사에 붙어? 부사죠. 그쵸. 형용사면 얘 창문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자는 창문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건 아니죠. 자기 위해 창문을 닫았다. 이거잖아. 자기 위해 닫았다. 동사에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사죠. 자, 어쨌든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근데 밑에 의문 좀 보세요. The mother closed the windows for the baby to sleep이에요. 위에는 엄마가 자기 위해 창문 닫은 건데 밑에는 엄마가 창문을 닫은 건 똑같아. 근데 아기가 자기 위해서 창문 닫았대. 오케이? 자, 위의 문장에서의 슬립의 주체는 누구냐면 문장의 주어인 엄마거든요. 근데 밑에 문장의 이 슬립의 주체는 누구야? 주어가? 누가 자는 거야? 베이비가 자는. 맞아. 아기가 자기 위해서 엄마가 문 닫았다. 아기가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슬립의 지금 주체가 베이비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to 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문장에서. 알겠죠? 네. 자, 근데 얘랑 진짜 주어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우선 to 부정사 주어 앞에는 이렇게 for 라는 전치사를 우선 붙여줘야 합니다. to 부정사 앞에.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to 부정사의 주어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명칭도 좀 달라야 되잖아. 문장의 주어랑 이렇게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주어는요, 여기 있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명칭을 씁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네. 우선 문장의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to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해주면 된다고? 그 뒤에 네? 뒤에요? 방금 나 한 10초 전에 했는데요? 제가 빡대에서 어떻게 해줘? to 부정사의 주어는 일단 표시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사실 그 있잖아요. for 플러스 명사. 맞아. 목적격은 그게 인칭대명사일 때만 목적격인데요. 근데 일반 명사는 사실 목적격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for 플러스 명사고 그 목적격이란 거는 그 인칭대명사일 때만 목적격으로 써주면 돼요. 네. 자, 그리고 to 부정사의 주어의 명칭은 의미상의 주어. 자, 라고 하면은 참 영어가 재밌을 텐데 영어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런 예외가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자, 기껏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내가 했는데 of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또 of 플러스 명사 써야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 문장에 특히 to 부정사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of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로 써줘야 합니다. 이래서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자, 뭐 kind, rude, polite, 뭐 wise, foolish 이런 단어 뜻은 다 안다고 생각할게요. 얘네는 어떤 사람의 특정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얘네가 형용사가 to 부정사 앞에 오면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에 쓰면 안 되고요. of를 써야 된다. of. 왜냐하면 이 앞뒤로 이 형용사와 뒤에 to 부정사가 서로 관련이 돼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 원어민들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근데 of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전치사잖아요. 뭐뭐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of를 씁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It is very kind of you to celebrate my birthday. 자,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it이 있죠? 그럼 이 뒤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뒤 봤더니 to 부정사 있네. 그럼 얘가 진짜 주어. 즉 여기를 은는이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일단 이런 문장인데 좀 어색하죠. 누가 축하해 주는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앞에 유가 있어. 즉 네가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 참 kind, 너 친절하구나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 문장의 일단 주어는 여기고요.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또 you란 애잖아요. 그럼 우리는 투부정사의 주어니까 for 플러스 명사로 쓴다고 방금 배웠어. 근데 앞에 형용사가 뭐야? kind야.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이때는 이렇게 of로 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선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투부정사도 출신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근데 투부정사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랑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써주면 되고, 다만 사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때는 of 플러스 명사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명칭도 진짜 주어랑 구별해야 되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봤는데 정리해 볼게요. 우선 주야가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왜 배운다고요? 동사를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다니기 위해서. 그쵸. 자,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는 어디라고 했죠? 주어고 주목보. 그럼 형용사의 역할은? 형용사의 약간 주어 그냥 주어를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네. 즉 투부정사가 각각 그 역할을 하면 명형부로 분류를 하면 돼. 그쵸?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명사일 때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주어 자리가 들어가면은 동사는 항상 수일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수일치를 단수. 무조건 단수. 그 다음에 주어가 길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뀔 수 확률이 높다 라는 거. 네. 그쵸? 그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 딱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모든 문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문장의 동사가 여기 투부정사가 올지 말지를 결정해준다 라고 했었고요. 그쵸?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이 되면 그때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은 부사 자체가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명사 빼고 나머지 의미를 다 꾸며주면서 해석은 일단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주면 되고, 그게 어색해 아무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된다라는 거. 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이 다음에 동명사 분사를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이해가 돼야 이제 앞으로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어쨌든 듣느라 고생했고,